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MBTI INTJ는 주식을 어떻게 할까요? 저의 MBTI가 바로 INTJ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MBTI는 매우 강한 INTJ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계속 INTJ가 나왔고, 일단 기본적인 성격이 좀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스트롱 테스트가 있었는데 자기 성격 중에서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테스트였는데요. 그때도 분석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제가 강한 INTJ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남들보다는 회사를 분석하는 능력이나 주식 종목을 찾는 방법들이 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HTS를 이용합니다. 현재까지 제 방송을 좀 보셨던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친숙한 내용일 텐데요. 이 영웅문이라는 HTS에 접속을 하시면 여기에 조건 검색이 있습니다. 이 조건 검색을 활용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곤 하는데, 기존에 많은 이런 조건식들을 제가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현재 주식 현황에 맞는 그런 조건식을 선택해서 종목을 찾는데요. 우선은 일단 네이버에서 코스피의 차트 모습을 좀 봅니다. 그래서 차트가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좀 참고를 하는데, 지금 코스피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1선, 61선, 21선이 순차적으로 정배열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주식 격언을 참고해서 이럴 때는 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조건식 중에서 상승 확인 사살이라는 그런 조건식이 있습니다. 이 조건식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어떤 회사를 찾아라 라는 거에 대해서 조건들을 입력해 놨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가 에 대해 첫 번째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코스피 상황을 보셨듯이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조건은 현재 종가가 20일 위에 있는지에 대해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보통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선 위에서 주가가 있어야지만 단기 상승 흐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놓여있는 종목들 위주로 찾아라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가가 2% 이상 오른 종목들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 너무 많은 종목들이 찾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 조건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자 보상 배율 2배 이상. 이것은 이자보다는 더 많은 수익률,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를 찾는 그런 조건인데요.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조건식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이 10억 이상. 이 부분도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사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최소한 흑자를 내는 기업들을 고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볼릭 차트, 좀 중장기 추세 흐름을 찾아주는 그런 보조지표인데, 이 보조지표도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을 했고요. ROE 7% 이상,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삽입을 해서 좀 괜찮은 회사들 위주로 찾도록 조건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지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넣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총 17개의 종목이 찾아졌습니다. 한번 등락률로 정리를 해보면 이미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상승을 한 종목들은 사실 사기가 좀 부담이 되죠. 아무리 달리는 말이라고 해도 10% 이상 상승한 다음 날은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2, 3일 뒤에 사거나 좀 추세를 보고 조금 눌림목을 줄 때 들어가는 편이 좋기 때문에 걸르기로 하고요. 눈에 띄는 게 이제 삼양식품이네요.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라면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삼양식품의 현재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상승을 좀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고점 라인을 지금 뚫으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는데, 스토캐스틱으로 봐도 이미 5일 전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살려면은 이날 사는 것이 좋은 매수 방법이었는데 좀 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월요일 날 또 한 번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이제 INTJ 성격은 조금 소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것이죠. 그래서 21선이 올라가고 주가가 20일간의 이격도가 좁혀졌을 때, 그때 주로 매수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로봇, 최근에 로봇 테마가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역시나 테마가 좀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5,000원에서 이미 10,000원을 돌파를 해버렸죠. 2배 이상 이런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K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82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테마가 형성됐다면은 좀 더 다음 주에 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보다는 초기에 사는 것을 원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맥이란 종목이 있네요. 스맥도 보니까 좀 많이 올라서 넘어가고요. TNL, TNL을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고, 한 3개월 전에도 이런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지선을 만들 수 있는데, 일봉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이럴 때는 주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28,000원짜리가 최근에 5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좀 이미 상승을 했는데 좀 더 상승 여지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4,000원에서 57,000원에 가면은 약간 머물거릴 수도 있어서 딱히 마음에 들진 않네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휴원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휴원스도 최근에 이런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캐스틱으로 확인해 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흐름 자체는 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주봉으로 확인해 봐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런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네요. 월봉으로 살펴보면은 7만원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4만원 정도니까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은 상승을 했어도 중장기 차트를 보면은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죠. 그래서 휴원수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주식을 살펴볼 때는 네이버 증권을 이용을 하는데, 이 네이버 증권이 직관적으로 보기에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재무제표나 차트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보기 좋게 되어 있어서 네이버 증권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네이버 증권에서 가장 먼저 제가 체크하는 것은 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는데, 이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받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세택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출액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휴원스의 매출액을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의 운영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또 하나 보는 것이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처럼 금리가 좀 높은 상황에서는 이 부채 비율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100 이하의 회사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지금 보니까 64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는 게 배당금을 잘 주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는데, 이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은 주가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나 주주 가치 제고를 고려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이 떨어졌을 때 방어적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배당금이 없는 회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했을 때
괜찮은 회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휴원스라는 회사 자체는 보통 바이오 기업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종목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자, 기업 개요를 확인해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마취제나 점안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도 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로는 휴원스 글로벌, 지주회사 관계로 이 보유지분을 44% 갖고 있고, 이런 지주회사가 껴있는 회사들이 보통은 이 배당금을 좀 주는 편이죠. 지주회사에서 이제 수입원으로 이 배당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보는 게 지분 현황입니다. 유동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 좀 살펴보는 편인데, 자, 54%면은 그냥 노멀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지나 너무 많지나 않은 평균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은 그리 좋아하진 않겠죠. 이런 회사는 작전이 걸린다기보다는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주기 시작할 때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종합 정보로 가서 이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현재 수급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이런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기관은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올랐다. 자, 윤활이 좀 특이하네요. 주가가 이렇게 20%가 올랐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의 순매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좀 많이 샀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떤 슈퍼 개매가 샀는지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주가 흐름에 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향후 주가가 흘러내린다면은 일반 개미들이 사서 이익 실현을 한 것이고, 흘러내리지 않고 계속 오른다면은 어떤 슈퍼개미나 세력이 사서 주가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장대 양봉의 2분의 1 지점, 이 지점을 기점으로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37,400원이죠. 이 37,400원이 다음 주에 깨지게 된다면은 보통은 일반 개미들이 많이 산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37,400원이 깨지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 정고점을 뚫고 이 월봉에서 봤을 때 6만원, 7만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알람을 설정해 놓고 약간 눌림목을 다가 반등을 할 때 그때 사는 편인데, 관심 종목에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종목을 찾았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살만한 종목 휴원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볼까요? JW 중해제약, 최근에 로보테마 말고도 바이오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W 중해제약도 벌써 저번 달부터 상승을 해서 N자형 상승을 기록해서 최고점에 지금 다다랐는데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녀공장, 마녀공장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최근에 상장한 회사네요. 저는 최근에 상장 회사들은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어떤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애매해서 이런 종목들은 사지 않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콤. 자, 오리콤을 보니까 하락 추세에 그런 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에서 이미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EI, 이게 회사인가요? 일단 너무 많은 단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도록 하고요. 사조대림, 사조대림 보니까 최근에 이런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고, 반등할 때 거래량이 좀 터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9일 날 장대 음봉 이렇게 나오고 좀 오르려고 하다가 이때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는가 봐요. 본전 매물이겠죠. 본전 찾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대거 팔면서 주가가 힘을 잃은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결국에는 이 거래량을 분석해 보면은 이때 샀던 분들은 이때 다 소모가 됐고, 최근에 신규 세력이 매집을 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수 있고요. 좀 중장기 흐름인 주봉을 보니까 상승의 여지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일단 횡보했던 그런 기간이 좀 상당히 크고, 이 박스권에서 봐도 지금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뭐 3만원까지는 무난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을 확인해 보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사조 대림의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대림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까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부채 비율이 좀 컸었는데 최근에는 100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고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산 자체가 자본 플러스 부채니까 자본이 증가한다면은 부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봐야 될 게 배당금을 주는지를 보면은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주고 있네요. 그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사조대림은 좀 유명한 회사죠. 참치나 닭가슴살 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 꾸준히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팔다 보니까 어쩌면은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그런 회사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라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첨단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급등을 하거나 그런 상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좋은데, 아까 전에도 차트상으로 확인했듯이 현재는 박스권의 어떤 중심부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사도 괜찮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PER로 봤을 때도 지금 3.3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PBR도 0.4니까 이 가치주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종목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전에 다시 한번 유동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은 28%밖에 안 되네요. 상당히 적은 양이 유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2,500억이니까 2,500억에 20%면 한 400억 정도의 규모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작전 세력들이 좀 장난을 쳐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되고요.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보면 1964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엄청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양어업으로 참치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뭐 닭가슴살도 팔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제품을 늘리고 있죠. 한번 회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사조대림 회사에 들어왔는데 참치뿐만이 아니라 식용유 그리고 햄 같은 것도 팔고 있습니다. 자, 제품을 보면은 어묵도 팔고 있고 오리, 물냉면,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베스트 제품을 보니까 어묵이 주로 많이 있고 크라비아, 네, 게맛살이죠. 제가 많이 사 먹는 그런 제품인데 크라비아도 있고 햄도 있고 상당히 많은 가공 제품을 팔고 있네요. 이런 종목은 한 종목 정도는 장기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죠. 뭐 최근에 그 농심도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 날 무려 11% 올랐습니다. 기존에 소외받았던 이런 먹거리 종목들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이럴 때 먹거리 회사 중에 한 종목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 회사들을 살펴보면 PR이 대부분 낮은 상태죠. 농심이 20, 오리온 11,
제일제당 12, 동훈산업 6, 동서 10 이렇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기존에 계속 소외받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조 대림이 좀 마음에 들어서 월요일 날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INTJ는 어떻게 주식을 살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금은 꼼꼼하게 종목을 살펴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 계속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